안녕하십니까, 아토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를 돌아왔죠? 예. 맨날 출장만 다니고 외부로 다니다가 오랜만에 이제 좀 교육 콘텐츠를 하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이번에는 교육 콘텐츠를 다시 해드릴까 합니다. 전에 이제 루시브르를 이제 뭐 DRC 르루아를 소개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앙리자이를 소개한다고 하고 이제 거기서 스탑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앙리자이부터 해서 루시브르의 추천 와인들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대체 앙리자이엔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부르고뉴 신. 간단히 얘기하면 부르고뉴 신. 그러니까 뭐 콜드 마세라숑을 가장 먼저 사용을 하셨고 그다음에 뭐 100% 뉴요크를 사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포도를 굉장히 레이트 하베스트 완전히 익었을 때 수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고 사실 뭐 제가 만나 뵌 적은 없어요. 앙리자이를 한 번도. 예. 왜냐면 제가 부르고뉴를 시작한 게 이제 뭐 마시기 시작한 게 2004년 5년인데 영감님이 2007년인가 돌아가셨으니까 6년인가 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은 그때 뭐 앙리자이 와인들 마시기도 했었지만 그런 정도로 뭐 신격화된 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빵 뜬 거죠. 사실 원래 잘 만드신 분이기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샴페인 씬에서 보면 안셈 셀로스 같은 안세셀로스처럼 후학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렇죠. 뭐 버건디에서 앙리자이에나 아니면 뭐 랄루비즈 르루아가 이제 가장 최고의 생산자라고 한다면 이제 현 샴페인 실에서 보면 안셈 셀로스가 사실은 최고의 생산자죠. 그리고 이제 후학들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행운이죠. 안셈 셀로스와 같은 동시대에 살면서 이제 셀로스와 이야기를 나누고 셀로스와 이제 와인을 마신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레전드니까, 리빙 레전드. 자, 그러면 이제 앙리자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오늘은 리시브르라서 앙리자이는 전에 앙리자이의 편의 소개를 한번 했었어요. 어떤 게 있었는지 그 편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루시브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앙리자이는 이제 1987년까지 루시브르를 생산했는데요. 이는 1945년에 메우 까뮤제와 맺은 메떼아주 계약이 1987년으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마지막으로 생산한 와인이 바로 루시브르와 보노마메 크르메 크루 오브릴레, 그 다음에 리생조주 프르메 크루 오 메르제입니다. 이후 앙리자이에는 2001 빈티지까지 와인을 생산했는데요. 프랑스 연금법 때문에 1996 빈티지부터 2001 빈티지까지는 레이블에 리저브라는 표기를 달고 와인을 출시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예전에 테스팅한 98년 미국에 있을 때 테스팅한 와인인데요. 여기 보시면 리저브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원래 나오던 레이블에는 이런 리저브 레이블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리저브라고 해서 자기가 본인이 마실 용도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나눠줄 용도로 이렇게 와인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비싼 가격에 이것도 풀렸죠. 풀렸네요. 그렇죠, 풀렸죠. 이거는 이제 앙리자이를 미국에 소개했던 마틴 소니에 마틴스 와인에서 수입했던 와인이고 제가 이 와인을 마틴 소니와 같이 마셨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마틴 소니의 사인이 들어가 있죠. 근데 재미난 게 예전에 에커메리얼 옥션에서 이걸 이제 같이 테스팅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앙리자이 루시브르를 한 병 샀었거든요. 근데 와인이 뻥났죠. 바꿔줬나요? 안 바꿔주지. 목숨을 안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그리고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오래된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질이 돼도 사실은 그렇게 외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거는 좀 바꾸기가 애매해요. 네. 어린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한데 올드 빈티지는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리저브는 개인이 마실 용도로 와인을 생산했고 뭐 지인들과도 뭐 나누어 마시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오 까뮤제의 경우에는 1988 빈티지까지 모든 공정을 함께하며 와인을 생산했고요. 1989 빈티지는 일부 공정만 함께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작가님 뉴욕 갔을 때 저랑 3, 4월에 뉴욕 갔을 때 그때 이제 장 니콜로메한테 질문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줬죠. 88빈까지는 같이 만들어줬고 89는 이제 거의 혼자 만들었다. 즉 앙리자이에가 메우 까뮤제의 와인을 만들어준 마지막 빈티지는 이제 1988
빈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있을까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앙리자의 루시브루는 연간 최소 300병에서 최대 600병 내의 와인을 생산하였고요. 100% 뉴요크 숙성을 거쳤습니다. 지금은 아주 흔한 방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획기적인 방법이죠. 콜드 마세라시옹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제 피닝이나 필터링은 거치지 않았고 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디스테밍 한 포도밭을 사용을 했어요. 이제 자이에가 초창기에는 홀클러스터를 사용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디스테밍을 한 이유가 홀클러스터에서 주는 이제 쓴맛 때문에 피니쉬에서 느껴지는 쓴맛 때문에 이제 피오한 과일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제 인터뷰한 게 있죠. 개인적으로 이제 앙리자의 루시브르는 59 빈티지를 필두로 뭐 62, 64, 66, 69, 71, 78, 79, 80, 83, 85, 86, 87 빈티지를 테스팅했고 사실 모든 빈티지가 굉장히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줬어요. 제가 첫 테스팅한 게 아마 80일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해서 뭐 많은 빈티지를 테스팅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59년, 62년, 64년, 75년, 85년 빈티지는 이제 루시브르의 끝이 어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앙리자의 루시브르는 평균 가격이 3만 불을 상회하고요. 빈티지에 따라서는 5만 불을 훌쩍 넘기기도 하는데 사실 이 와인은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시장에 나와 있는 와인들도 구입을 하실 경우에는 꼭 소스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8년에 6월에 이제 제네바에서 옥션이 열린 저도 이거 연락 받았었어요. 오라고. 이제 돈은 네가 내고 오면 자기가 테스팅 시켜주고 해주다는데 그때 저기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갔었는데 어쨌든 2018년 6월에 제네바에서 이제 자이의 셀러 마지막 남아있는 와인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때 정리를 엠마누엘 후제가 해줬을 때요. 근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엠마누엘 후제한테는 크로파랑 두 병 주고 입 싹 닦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엠마누엘 후제가 되게 열받았었다고 하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네. 그때 6월에 제네바에서 열린 옥션에서 86 빈티지가 이제 5만 400프랑 한국 돈으로 약 7천만 원에 판매가 됐는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부르고뉴 탑 와인이 두세 배 이상 뛰었죠. 그러니까 굳이 말을 안 해도 이제 최근 가격을 짐작을 하시라 생각합니다. 지금 서처상에서 보면 이 8호가 지금 한 5만 불 중반대 정도 하고 이게 이제 60 뭐 이런 거는 아예 없죠. 이제 거의. 이 하루는 제네시스 한 대 값이잖아. 이 작가님 저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내 생각 한 번 따가지고 먹었잖아. 아, 네, 여기. 그거구나. 제네시스 맞았네. 네, 근데 이제 와인은 다 뱃속에 있다. 강남 아파트 내가 뭐 좋은 분들하고 쉐어도 하고 저도 많은 분들이 오픈해 주셔서 같이 마시기도 했고요. 정말 레전더리 와인인데 지금은 뭐 사실 뭐 저도 보관을 하고 있겠죠 어딘가에.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은 이제 자이에는 더 이상 돈 주고 살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에세조가 보통 싸게 사면 한 1,500불, 1,000불 그래도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에세조도 1,000불이 넘어갈 거고, 아니 1,000불이래, 10,000불이 넘어갈 거고, 루시브로도 제가 한 10,000불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뭐 5만 불씩 하니까 지금 이제 다 완전 달나라 와인이 됐죠. 빈병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 추억만 있다. 대신 그 추억이 있잖아요. 그날의 향기와 그날의 습도, 그날의 온도 좀 이상하나? 어쨌든 항상 추억, 머릿속에 추억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 85년을 테스팅할 때는 어땠다, 78은 어땠다. 자, 이제 컬렉티브는 루시브르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DRC, 르루아, 이 앙리자의 딱 세 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하일리 리커멘드, 강력 추천하는 생산자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와인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에프그로입니다. 에프그로는 0.6헥타의 루시브르를 소유하고 있으며 포도나무는 60년 이상 된 플랫과 40년 이상 된 플랫, 마지막으로 2016년에 새로 식재된 3개의 플랫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최근 아마 2021 빈티지부터는 루시브르가 좀 추가가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에프그로하고 그로페레스하고 맺은 협약 때문에 클로드 라퐁텐이 2020 빈티지가 에프그로의 마지막 빈티지거든요.
그 밭을 돌려주고 그로페리스부터 클로드 뮤지니와 루시브루 밭을 돌려받게 되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열받을 거예요. 빌라시바 주고 그랑크루 2개 받아오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루시브루 밭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에이프그루 루시브루는 이제 에이프그루 특유의 이제 우아함과 루시브루의 파워, 웅장함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와인으로 최소 15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에이프그루의 루시브루는 이제 90 빈티지를 필두로 94, 95, 99, 02, 04, 09, 20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빈티지를 테스팅했으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14나 15, 17, 19, 20 빈티지가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뭐 2019, 20이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잘 만드는 집이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와인은 빈티지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의 셀러링이 필요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시음 적게 천천히 접어듭니다. 평균 가격은 약 1,100불대이고 빈티지에 따라서 1,800불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네. 자, 다음 소개해드릴 강력 추천 생산자는 여기 보시는 앙그로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테스팅을 2005년을 했었는데 지인분께서 이게 저하고 그때 같이 구입하셨는데 그때 한 400불 주고 구입하셨대요. 2005년. 그러니까 400불 줬으면 한 50만 원 안 했겠죠? 네. 앙그로는 0.6헥타의 루시브를 소유하고 있고요. 넘치는 파워와 뛰어난 집중도가 돋보이는 와인입니다. 포도나무는 1903년부터 1940년대 그리고 1946년에 식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앙그로의 루시브루는 이제 98년 빈티지를 필두로 99, 02, 05, 09, 2010, 2011, 2014, 2015 빈티지를 테스팅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신 이 05 빈티지가 역대 최고의 빈티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때가 앙그로의 진짜 전성기. 지금은 이제 딸이 거의 물론 이제 앙그로가 컨트롤을 하겠지만 딸이 거의 이제 와인을 맡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사실 뭐 이때는 그로하고 느낌이 완전 달랐어요. 앙그로 훨씬 잘 만들 때였죠. 05는 진짜 앙그로 짱. 앙그로 루시브르의 평균 가격은 약 한 1,200불대이고요. 빈티지에 따라서는 1,800불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다음 추천해드릴 강력 추천 생산자는 메우카뮤쉐